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 위의 백악관,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공중에서 완전히 먹통이 된 겁니다.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고 백악관은 초비상에 걸렸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어떤 동맹국도 그 어떤 초강대국도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시선이 향한 곳은 단 하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그들은 전 세계가 포기한 비행기를 다시 하늘로 띄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감춰졌던 진실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에어포스원 다들 아시죠?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25년간 항공기 정비를 담당해온 정민수입니다. 그날 오후 2시, 평소와 다름없이 경납고에서 엔진 점검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 팀장님,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공고를 정리하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심각한 표정의 임원들이었죠. 대형 모니터에는 국제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어포스원이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에어포스원이라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그 항공기가 비상 착륙을 했다고요? 뉴스 화면 속에서는 독일 공군기지 활주로에 멈춰선 거대한 항공기가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통신이 완전히 두절됐다고 합니다. 항법 시스템부터 통신 장비까지 모든 전자 시스템이 먹통이 된 상태라고 해요. 부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에어포스원 같은 항공기에서 전자 시스템이 전면 마비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죠. 화면 속에서는 미국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죠. 저희가 왜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건가요?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미국 측에서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상에 포함됐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에어포스원 수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밀려왔어요. 과연 우리가 미국 최고 기술진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상황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람슈타인 기지는 완전히 봉쇄됐고 미국 대통령은 임시 숙소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해서 국제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영국 롤스로이스에서 기술 지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충격이었죠. 롤스로이스라면 항공 엔진 분야의 최고 기업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다니. 이유는 기술적 한계라고 했어요. 에어포스원의 특수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서 자신들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전자 분야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그들도 손을 들었어요. 부사장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연달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탈레스는 군용 항공전자 시스템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 그들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거였죠. 독일 에어버스는 어떻습니까?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봤어요. 독일이라면 현재 에어포스원이 착륙한 곳이니까 가장 유리한 조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에어버스도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로는 미국의 특수 군용 시스템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유럽의 주요 항공 기업들이 모두 백기를 든 거였어요. 미국 기술진들도 이틀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든 전자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문 현상이죠. 항공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봤어요. 전자기 펄스 공격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적인 손상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혹시 우리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죠. 세계 최고 기업들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미국 기술진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을 리 없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과연 그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25년간 항공기를 만지면서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3시 회사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을 마치고 대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경영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정민수 팀장, 앉으십시오.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미국 측에서 우리 회사에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죠. 세계 최고 기업들이 포기한 일을 우리가 맡게 된다니.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기술이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뭔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장님이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25년간 항공기를 다뤄오면서 느낀 건데 가장 복잡한 문제일수록 의외로 단순한 원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들 첨단 기술로만 접근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말을 곱씹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사장님이 결정을 내리셨죠. 좋습니다. 우리가 나서보죠. 정민수 팀장, 팀을 꾸려서 독일로 가십시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싶었거든요. 팀 구성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함께 갈 사람은 이현주 선임 기술자와 박준영 기술자였어요. 이현주는 전자 시스템 전문가고 박준영은 기계 시스템에 특화된 인재였죠. 셋이 함께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비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현주가 물어봤습니다. 보통이라면 최신 진단 장비들을 잔뜩 챙겨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기본 공구들만 가져갑시다. 그리고 청진기, 후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요. 박준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팀장님, 그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에어포스1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겠지만 제 경험상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소리로, 냄새로, 손으로 만져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날 밤늦게 우리는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후퇴할 수는 없었죠. 이미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독일 람슈타인 공군 기지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느껴졌어요. 미군 헌병들이 우리를 에스코트해서 기지 안으로 안내했죠. 가는 길에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입니다. 통역관이 우리를 소개하자 미국 기술진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의구심이 느껴졌죠. 세계 최고 기업들도 포기한 일을 동양에서 온 3명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었어요. 에어포스1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정말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경납고 안에 우뚝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각종 진단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여전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죠.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측 책임자인 마이클 존슨 대령이 우리에게 브리핑을 해줬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전자 시스템이 동시에 먹통이 된 상태였어요. 항법 장치, 통신 시스템, 엔진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작동하지 않았죠. 48시간 동안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존슨 대령의 목소리에는 지쳐있음이 묻어 있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는 신발을 벗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특히 미국 기술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신발을 왜 벗으시는 건가요? 존슨 대령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기체 내부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게 좋습니다. 발바닥으로 진동을 더 잘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맨발로 기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청진기를 꺼냈죠. 미국 기술진들은 더욱 의아해했어요. 이런 첨단 항공기를 청진기로 진단한다니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청진기를 기체 곳곳에 대고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엔진 부분, 전자장비 구역, 배선이 지나가는 곳까지 차근차근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 냄새도 맡았죠. 뭔가 이상해요. 전자장비 구역에서 저는 평소와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히 다른 냄새였어요. 탄 냄새도 아니고 오일 냄새도 아닌 뭔가 화학적인 냄새였죠. 어떤 냄새인가요? 이현주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소에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예요.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저는 계속해서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부분에서 평소와 다른 진동이 느껴졌거든요. 이현주 씨, 여기 배선 상태 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현주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팀장님, 이상해요. 이 배선이 원래 규격과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뭔가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죠.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기술진들은 여전히 컴퓨터 진단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접근을 했죠. 박준영 씨, 냉각 시스템 쪽을 자세히 봅시다. 저는 어제 맡았던 이상한 냄새가 냉각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항공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건 보통 과열이나 누출을 의미하거든요. 냉각 시스템을 분해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 기술진들이 우리를 말렸어요. 거기는 이미 우리가 확인한 곳입니다.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년 경험이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냉각 파이프를 하나씩 분해해가며 확인했어요. 겉보기에는 정상이었죠. 하지만 파이프 내부를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죠? 냉각 파이프 안쪽 벽면에 흰색 가루 같은 물질이 붙어 있었어요. 정상적인 냉각액에서는 나올 수 없는 물질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물질을 채취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박준영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외부에서 투입된 물질이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에게 전자 시스템 쪽도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혹시 비슷한 흔적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팀장님, 여기도 이상해요. 이현주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주요 전자회로 기판 근처에서 미세한 금속 가루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물질이었죠. 이제 확실해졌네요. 저는 미국 기술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 물질들이 시스템 마비의 원인입니다. 냉각 시스템에 투입된 화학 물질이 과열을 일으켰고 전자회로에 뿌려진 금속 가루가 합선을 유발했어요. 존슨 대령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자연 고장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위적 조작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고의로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죠. 그 순간 경납고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에어포스원에 대한 테러 공격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사안이었어요.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존슨 대령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어요. 몇 분 후 기지 전체가 비상 상황으로 전환됐죠. 더 많은 보안 요원들이 몰려들었고 경납고는 완전히 봉쇄됐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정교한 공작을 하려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죠. 언제부터 이런 물질들이 있었을까요? 이현주가 물어봤어요. 최근 정비 작업 때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출발 직전이나 경유지에서 작업했을 거예요.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 행위였고 반드시 내부 협력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기지에 FBI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사건이 테러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저희가 발견한 증거물들은 모두 압수돼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죠. 한국 기술진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FBI 책임자인 제임스 파커 특별수사관이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범인을 찾아야 했거든요. 수사관님, 이런 정교한 작업을 하려면 항공기 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파커 수사관에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그리고 에어포스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파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내부 협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내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에어포스원 정비에 참여한 모든 인원들이 조사 대상이 됐어요. 정비 기록, 출입 기록, 심지어 개인 신상까지 모든 게 샅샅이 조사됐죠. 저는 계속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분석했어요.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언제 작업했는지를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팀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박준영이 정비 기록을 보면서 말했어요. 지난주 정기 점검 때 냉각 시스템 교체 작업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평소와 다른 사람이에요. 누구죠? 데니얼 스콧 대령이라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다른 팀에서 담당하는 작업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맡아서 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비 작업에서는 보통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맡는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죠. 스콧 대령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저는 파커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수사관은 즉시 스콧 대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죠. 스콧 대령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에어포스원 정비팀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파커 수사관이 조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박 빚이 상당하고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스콧 대령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금전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면 외부 세력의 회유에 넘어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스콧 대령을 불러서 조사해봐야겠습니다. 파커 수사관이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스콧 대령이 갑자기 휴가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스콧 대령이 범인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미 도망친 상황이었죠.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그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기술적 분석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스콧 대령이 도망친 지 이틀 후, 저는 여전히 에어포스원 내부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현주 씨, 여기 좀 보세요. 저는 조종석 뒤쪽 전자장비실에서 작은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부품처럼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원래 있던 부품인가요? 이현주가 설계도와 비교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설계도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요. 저는 그 장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전자 부품 같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 이상한 회로가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원격 조종 장치였습니다. 이걸로 시스템을 조작했구나. 저는 확신했어요. 스콧 대령이 이 장치를 설치해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킨 거였죠.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파커 수사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스콧 대령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자백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떤 사실이죠? 스콧 대령은 실행범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배후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더 큰 음모가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누구입니까? 항공기 정비 총책임자인 윌리엄 톰슨 준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톰슨 준장은 에어포스원 정비의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20년 넘게 대통령 전용기를 관리해온 사람이었죠. 톰슨 준장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군 항공 시스템의 기밀 정보도 넘겨줬어요. 파커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국가 기밀 유출 사건이었거든요. 스콧 대령은 어떻게 연루된 건가요? 톰슨 준장이 스콧 대령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협력하게 만든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거였으니까요. 톰슨 준장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곧 체포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요. 톰슨 준장이 여전히 기지 안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수사관님, 혹시 톰슨 준장이 아직 기지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조작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원격으로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파커 수사관이 제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즉시 기지 전체 수색을 지시했죠. 1시간 후, 톰슨 준장이 기지 내 창고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저의 직감이 맞아떨어진 거였죠.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가졌습니다. 톰슨 준장이 저를 보며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기술진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켜낸 거였거든요. 톰슨 준장과 스콧 대령이 체포된 후 본격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해결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죠. 모든 전자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 기술진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우선 테러범들이 설치한 장치들을 모두 제거했죠. 그리고 손상된 부분들을 하나씩 교체해 나갔어요. 한국 팀의 진단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존슨 대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첨단 장비로만 접근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해답이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소리와 냄새,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는 감각이 때로는 컴퓨터보다 정확해요. 복구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으니까 해결책도 명확했거든요. 3일 만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에어포스원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거든요. 기존 시스템의 취약점을 모두 보완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 측에 제안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죠. 외부 침입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비상시 자동 복구 시스템까지 추가했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에어포스원은 이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발전된 항공기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직접 저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 기술진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대통령이 저희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였거든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뭉클함을 느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간 항공기를 다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경험과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팀장님, 이번 일로 우리 회사가 유명해질 것 같아요. 이현주가 말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현대기술과 조화를 이룰 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 거였죠.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기계와 대화하는 법을 아는 기술자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계속 기여하고 싶어요.